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려고 법인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법인 형태를 고르는 건데요. 오늘은 이 자산 관리를 위한 더 스마트한 선택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법인 만든다고 하면 다들 그냥 주식회사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늘 듣던 그 주식회사가 정말 정답일까요? 글쎄요. 사실 현명한 전문가들은 다른 걸 추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다들 아시는 주식회사의 숨겨진 문제점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한회사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진짜 중요한 외부감사 규정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최종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주식회사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형태죠. 근데 말이죠. 그냥 가족 자산 관리하려고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행정적으로 되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행 잔고 증명서 내야 하고 주주가 아닌 감사를 또 따로 둬야 하고 3년마다 이사 등기도 새로 해야 하고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진 않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번거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절차들이 쌓이면 결국 뭐겠어요? 네, 맞아요. 불필요한 시간과 돈 낭비로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방금 말한 그 번거로운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건너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면서 아주 전력적인 선택지, 바로 유한회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주식회사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유한회사에서는 전부 불필요해요. 애초에 유한회사는 단순함을 목표로 만들어져서 이런 불필요한 절차 없이 관리가 훨씬 쉽고 빠릅니다. 근데요, 유한회사의 진짜 강력함은 단순히 설립이 편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외부 감사 규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회계법인한테 돈 내고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식회사를 했냐, 유한회사를 했냐가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족끼리 부동산 하나 갖고 임대료 받으려고 법인 만든 건데 갑자기 수천만 원씩 내고 외부 감사를 받아라? 이건 좀 과하잖아요. 완전 불필요한 비용이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식회사는요, 여기 보이는 4가지 기준 중에 딱 2개만 해당돼도 바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 요즘 대출 없이 건물 사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자산 120억 넘고 부채 70억 넘는 거, 이거 2개 동시에 넘기는 거 생각보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를 한번 보세요.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됐죠? 사원수 50명 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5개 중에 무려 3가지를 충족해야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작은 규정 하나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가족법인이 사원수가 50명 넘거나 매출이 100억 넘거나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주식회사를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감사를 받게 된 한 고객분이 정말 후회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니, 간단한 임대 건물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서류 작업을 해야 하다니 진작에 좀 알아볼 걸.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냥 법 조항으로만 보던 게 현실에서 어떻게 진짜 돈 문제, 스트레스 문제로 다가오는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유한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주식회사만 하는 거지? 여기에는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와 진실을 제가 하나씩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제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유한회사로 만들면 세무서에서 더 깐깐하게 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요.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전혀요. 아닙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선 법인은 그냥 법인일 뿐이에요.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똑같은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형태 때문에 세무조사를 더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걱정은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바로 돈 문제죠. 은행 대출. 유한회사는 왠지 주식회사보다 대출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뭘 볼까요? 회사 이름표? 아니죠. 그 회사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즉 재무 상태가 튼튼한지를 봅니다. 재무제표가 깨끗하고 현금 흐름이 좋으면 되는 거지, 회사 이름 끝이 주식회사로 끝나냐, 유한회사로 끝나냐는 대출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유한회사가 더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부동산 같은 자산을 관리하려고 가족법인을 만드신다. 그리고 뭐 상장이나 복잡한 M&A 계획 같은 건 없다. 그냥 좀 간단하게 관리하고 유지비용도 아끼고 싶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의무 외부 감사를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피하고 싶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다면 유한회사는 그냥 또 다른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법인은 미래를 보고 만든 걸까? 아니면 그냥 오늘 당장 편하자고 만든 걸까? 특히 오늘 계속 강조했던 외부 감사 같은 규정을 미리 생각하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